자, 12주차 진행하기 전에 11주차 문제풀이부터 하고 11주차 복습 하고 그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교류가 0.05초 동안이래요. 이게 세크죠. 0.05초 동안에 몇 사이클? 세 사이클이 변화를 했대요. 이 교류의 주파수는 얼마이냐? 주파수 구하는 공식부터 알아야겠죠. 주파수 구하는 공식은 F는 T분의 1이에요. 주기분의 1이죠. 근데 주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얘는 0.05초에 몇 사이클? 1이 아니라 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줘서 풀면 몇이 나올까요? 그렇죠. 60Hz가 나옵니다. 자, 이따가 좀 한번 다 문제풀이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국어고시에 대해서 힌트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각속도래요, 각속도. 각속도가 오메가가 377 라디안 퍼 세크예요. 그리고 정연파 교류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공식을 가기 전에 요 공식 알아야겠죠. 이 LV 사인 세타. 이 BLV는 최대로 열려져 있는 값이라겠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어? EM으로 바꿀 수 있죠. EM 사인 세타. 그리고 얘는 또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EM 사인 오메가 t로 바뀔 수 있어요. 이 세타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세타는 각도죠, 각도. 그래서 각속도를 알아야 된다겠죠. 각속도. 속도는 뭐라고 했어요? 속도는 미터 퍼 세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속도 오메가는 뭐예요? 세타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으니까 각속도를 우리가 바꿔준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메가 t로 바꿀 수 있어요. 오메가는 뭘로 바뀔 수 있냐? EM sin E 파이 F T로 바뀔 수 있다겠죠. 이 오메가는 결론적으로 다시 또 주파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공식은 오메가가 몇이야? 오메가는 E 파이 F잖아요.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이걸로 바뀌었을 때 T는 그대로 있으니까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파수만 물어봤으니까 다시 오메가 넘기고 넘기면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가 몇이래요 지금? 1177입니다. 이거 풀어주니까 몇 헤르츠 나와요? 60Hz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여러분이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서. 근데 두 문제를 풀어보고 여기서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국가고시에 대한 힌트인데 여러분들이 그 주파수를 물어보는 공식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상용전압 주파수가 몇 헤르츠예요? 60Hz입니다. 60Hz. 얘가 국가고시 시험 보는데 정 공식도 생각 안 나고 문제는 주파수를 물어보는 문제고, 보기 1번에 뭐 50Hz, 2번에 60Hz, 3번에 뭐 70Hz 뭐 이렇게 있다. 그럼 몇 번 찍어야 돼? 무조건 2번 찍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상용전압은 220V에 몇 헤르츠짜리? 60Hz짜리이기 때문에 꼭 풀띠 할 때는 풀어야 되겠지만 내가 전혀 공식도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그때는 60Hz 찍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다른 거 찍지 말고 60Hz 찍으세요. 자, 정한파교의 치료값을 구하는 공식이 잘못된 거래요. 실효값이래요. 실효값. 실효값은 뭐예요? 실효값. 실효값 구하는 공식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가 있었냐? 실효값은 파형률 얘기할게요. 파형률은 뭐였어요? 실효값을 뭘로 나눈 값이다? 평균 값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효값만 남겨놓고 파형률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평균값 다시 올라오니까 파형률 곱하기 평균값이 되겠죠. 평균값이 되니까 파형률은 뭐예요? 파형이 완만하다라겠죠. 완만한 거니까 숫자로 외우려고 하면 1.11 곱하기 평균값 이렇게 해도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니까
파고가 아니라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 파형률로 바뀌어야겠죠. 파형률 곱하기 평균값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는 벌써 답이 나왔네요. 답은 1번이고. 자, 2번 보니까 2번은 뭐예요? 시력값 구하는 공식은 루트 2분의 1.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평균값은 이 두 개를 가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지고 평균을 내버리면 파형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 안 된다겠죠. 평균값은 이 파형 하나, 요거 있죠, 요거. 앞에 이 파형 하나로만 구해야 된다겠죠. 이 파형 하나로만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라겠죠. 그래서 이 파형을 원래는 두 개였기 때문에 위로 올려가지고 파이분의 2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VM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러면 실효값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 평균값은 여기지만 실효값은 약간 높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루트 2분의 1에 VM 해준다겠죠. 아이고, VM 해준다겠죠. 그래서 그냥 1은 여기로 올라오니까 루트 2분의 VM 이런 식으로 푼다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평균값 구하는 공식 같은 게 있으니까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파형으로 그렸을 때는 평균값이 여기 평균에 있다면 필요값을 쓸 때로 효력이 있는 값은 약간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옆으로 푼 거는 뭐가 있었냐? 2 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평균값.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파형률 나눈 거죠. 이 공식 자체가 파형률이죠. 파형률. 이 공식 자체가 파형률이기 때문에 1. 몇이라고 했어요? 11 곱하기 평균값이라고 했었어요. 아까 우리 다 풀어놨던 건데 이거 다시 얘기하면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했었냐 파형률은 시료값을 뭘로 나눠? 평균 값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럼 시료값은 뭐예요?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 VM이고 평균값은 파이분의 2의 VM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니까 요거 이렇게 올라가니까 2 루트 2분의 파이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니까 뭐예요? 1.11. 그래서 요게 요렇게 들어가서 곱하기 뭐한 거다? 요 값을 때려주니까 이 값이 요거하고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니까 뭐가 돼? 평균값으로 하면 되겠죠. 시료값 물어보니까 시료값은 나중에 공식을 요 아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쵸? 자, 이번에는 뭐래요? 파고율이래요. 파굴. 파굴과 관계된 식이 바르게 표시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파고는 뭐야? 파고는 한국말을 먼저 이해하라고 했죠. 파고. 높을 고자를 써서 위의 값을 뭐로 나? 최대값으로 놓는다 그랬어요. 최대값을 뭘로 나눠? 뭘로 나눠? 시료값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어차피 BM1 값이라는 건 나올 거고 시료값은 아까 얘기했듯이 루트 2분의 1 VM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루트 2분의 VM으로 그냥 써도 되겠죠. 그럼 답은 뭐예요? 답은 여기 나왔네요 벌써. 그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자, 그래 놓고 이번엔 또 뭐가 있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계산 공식을 내냐. 그 우리 파형률 숫자 그리고 파고율 숫자는 반드시 고는 높은 두 개를 굳이 암기를 한다고 하면 1.414고 얘는 1.11 왜? 높을 고자 써서 그냥 둘 중에 숫자 중에 높은 게 파고율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공식에다가 뒤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거 집어넣어서 풀어줄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문제풀이 하는 데는 크게 국가고시 문제풀이 하는 데도 지금은 뭐 크게 아직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걸 많이 풀어보거나 그럴 일은 없지만 나중에 풀어보면 그냥 쉽게 풀이가 될 거예요. 숫자 몇 개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정확하기로의 시력값이 314V래요. 시력값이 314V인데 평균값이 얼마냐? 이거 숫자만 알면 되는 거네요. 아까 우리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해 보면 평균값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뭐였냐면
파형률이었어요. 파형률은 아까 뭐였냐면 뭐 누나? 시료값을 뭘로 나눈 값? 평균 값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얘는 알고 있죠. 얘가 몇이에요? 314고 평균값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얘하고 위하고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파형률이 몇이에요? 우리 알고 있는 숫자잖아요. 이거 파형률은 1.11. 그러니까 여기다 1.11 집어넣으면 얘 나눠버리면 되겠죠. 이것만 계산해보면 몇 나와요? 약 282.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몇 번? 283V. 평균값은 시료값이 314V면 평균값은 283V가 나오더라. 그게 뭘로 구한다? 이렇게 파형률을 알고 있는. 그래서 국어국 시험 문제는 이런 문제 유형으로 좀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파형률 값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1.11. 이 값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 번씩 꼭 나중에 국가고 시험 볼 때 꼭 풀어서 합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실필수작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장 알아야 되는 게 뭐였냐면 교류와 직류였어요. 교류와 직류는 차이점이 뭐예요? 교류는 말 그대로 계속 시간에 따라서 뭐가 파형이 변한다고 했어요.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뭐 0도에서 시작해서 90도, 여기는 뭐 180도, 여기는 270도, 360도, 뭐 450도, 뭐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숫자 커지니까 기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이클이 1초당 몇 개 만들어져? 60개가 만들어지는데 60Hz라는 건 60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들 그 숫자를 다 기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뭘로 쓴다? 각도를 쓸 때는 호도법이라는 걸 쓰더라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서도법이라는 거는 뭐가 기준이 됐었냐면 이 360도가 기준이 됐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360도는 2파이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360도일 때 이 파이는 만약에 90도일 때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90도는 뭐예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150도가 파이고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런 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호도법이라는 것도 금방금방 알 수 있으니까 호도법 계산하는 방법도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 국가고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뭐가 파형이 변한다. 그리고 교류는 시간에 따라 방향이 일정하다. 그래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냥 크기만 있기 때문에 V, I, 값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근데 교류는 이렇게 어떻게 파형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압을 얘기하면 0도부터 220V까지 올라오는 0도, 0V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전원이 꺼지니까 그걸 어떻게 직류처럼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직류처럼 바꿔주니까 아래에 있는 거를 끄집어 올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상이라겠죠. 이런 파형이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져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이 끄집어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뭐처럼 돼? 맥동전류인 맥처럼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단선업 끊어짐 없이 계속 전압이 220V가 나오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조금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뭐 2학년 때 배우는 기계학이나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대충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지만 그런 것도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교류는 정연파 그리고 비정연파라고 했는데 아까 이걸 사인파라고 했잖아요. 사인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인파. 그래서 한국말로는 정연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비정연파는 그냥 정연파가 아닌 이런 네모 박스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세모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생긴 모양도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모양의 이런 모양들을 다 우리는 비정연파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가정이나 공장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겠죠. 뭐 병원에서 우리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한파 기전력의 발생 원리는 전기의 발생은 누구의 법칙부터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구하는 공식 E는 BLV 사인 세타 단위는 볼트. 이 BLV는 V, M으로 바뀔 수 있다.
2라고 표했으니까 EM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바꿔줬던 공식 같은 거 뭐에서 시작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래서 얘가 길이 동안에 회전하고 있는 거니까 회전하면서 이런 사이클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혀져 있을 때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열려버리니까 최대값이 되고 다시 막히니까 190도에서 떨어지고 다시 열리니까 210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막히니까 360도 이런 파형들이 계속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다음 학기 때 뭐 CT 설명할 수도 있는데 CT 때는 슬립링과 브러쉬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이게 만약에 전선으로 돼 있다면 이게 돌면서 전선으로 돼 있으면 막 돌고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돈다면 얘가 꼬일 거예요, 전선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풀어줘야 되고 또다시 돌렸다가 풀어줘야 되고 이런 회전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만들어? 이 여기를 슬립링과 브러쉬라는 걸 전선을 갖다가 여기다 딱 여기 하나 선만 집어넣어주고 얘는 회전식으로 막 돌기만 한다면 굳이 풀어줄 수가 안 풀어줘도 계속 전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슬립링과 브러쉬 타입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나중에 CT에서는 이게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CT 가르칠 때 한 번 더 설명할 거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는 뭐 공식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라는 걸 얘기하면 BLV를 EM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변환된 게 E는 EM이라는 거는 맥시멈 값이 최대로 열렸을 때 값이죠. 최대로 열렸을 때 값을 우리가 EM. 그래서 최대 값이라고 하는 EM 사인 오메가 T. 얘는 사인 세타죠, 처음에. 사인 세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EM 사인 오메가 T로 바뀌고, EM 사인 2파이 F T로 바뀌더라. 근데 여기서 요게 한 번 더 변환한다겠죠. 플러스 세타가 생기는데 그거는 요번 시간에 수업할 때 얘기할 거니까 또 한번 봐주시고요. 주파수와 주기라는 거는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총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주기. 그러면 이 총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는 주파수. 주파수는 그래서 요 사이클이 몇 개가 만들어지냐, 몇 개가 만들어지냐 해서 t분의 1, 주파수는 t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고, 얘하고 미션만 바꿔주면 t는 주파수분의 1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은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는 몇 헤르츠? 반드시 기억하세요. 몇 헤르츠? 60헤르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답으로 종종 많이 나와요. 60헤르츠. 만약에 공식 모르면 60헤르츠 꼭 찍으세요. 자, 코일의 각속도 얘기할게요. 코일의 각속도. 각속도는 오메가죠. 오메가는 속도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미터 퍼 세컨드인데 각속도는 각도를 우리가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이거를 가지고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 우리는 각도를 얘기할 때는 뭐 몇 도, 뭐 90도, 180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각속도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뭘로 단위를 쓴다? 라디안을 각도로 쓴다라는 거 정도는 꼭 반드시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메가는 시간당 걸리는 각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타가 아까 우리 뭘로 바뀌었었어? 오메가 t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들이 단위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이런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메가는 이제 주파수로 다시 변환할 수 있으니까 2파이 ft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원파 기전력의 전압 E는 EM 사인 세타에서 EM 사인 오메가 t로 EM 사인 오메가 t는 EM 사인 2파이 ft로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바뀐다면 사인 세타가 생긴다겠죠. 그거는 이번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시고 요리발전기는 우리가 몇 극, T극, N극 뭐 이렇게 몇 극정수가 몇 개냐 처음에는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한 바퀴를 돌니까 얘는 사이클이 비로소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네 개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극성이 두 개가 있으니까 몇 개가 만들어져? 하나가 만들어졌죠. 근데 네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시작을 할 때는 얘는 이미 열려 있죠. 열려 있으니까
이미 열려있는 상태, 여기서 90도 앞에서 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90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90도 앞에서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오더라. 왜? 얘하고 N극과 S극이 있을 때는 이렇게 90도 먼저 출발하는 애가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4극이 있을 때는, 4극이 있을 때는 몇 개가 만들어져? 2개가 만들어졌죠. 사이클 2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1분당 회전수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는 극상으로 얘기하니까 2분의 P가 나와요. 그리고 얘는 곱하기 1분당 회전수니까 60분의 N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파수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니까 120분의 P NS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 위치 바꿔주면 이렇게도 공식 변화가 되는 거 좀 알아주시면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교류의 크기는 우리가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는 이렇게 이렇게 교류가 N극과 잠시만요. N극과 S극이 어떤 도체가 한 바퀴를 회전을 하니까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순간 변화구제 전압이 지금 변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0볼트부터 220볼트까지 다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20볼트까지 다 떨어지면서 0볼트까지 이렇게 와요. 순간순간 변하는 값을 순식값.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애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애들은 다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순식값을 구한 거고요. 그 앞에 이제 최대값이라고 하는 최대값은 무조건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최대값은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고 거기서 sin 오메가 t, 뭐 sin 2파이 ft 이런 식으로 해서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순식값을 구해놨어요. 최대값도 알려주겠죠. EM이라고 하거나 IM. 제가 E는 EM sin 오메가 t 뭐 이렇게만 했는데 그걸 I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I는 어떻게? 소문자 I는 IM sin 오메가 t. I는 IM sin 2파이 ft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변화구로만 얘기했지만 전류도 계속 순간 변하고 있는 순식값 그리고 최대값이 있더라. 이건 똑같아요. 실제로 효력이 있는 값은 실효값이라고 하는데 실효값 먼저 구하는 게보다는 평균값을 먼저 구하는 게 쉽다겠죠. 자, 평균값 이 두 개를 가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는데 얘를 평균 내버리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이클 처음에 하나로 이 앞에 있는 거 하나로만 갖다가 평균을 내야 돼요. 두 개를 다 해버리면 제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얘를 2파이였고 여기가 파이니까 원래 사이클은 몇 개? 2개 있으니까 파이분의 2 이렇게 해서 평균값이 파이분의 2 EM 또는 IM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내는 거예요. 파이분의 2 계산해보니까 0.637 나왔죠. 실질적으로 효력 있는 값은 두 개가 있는 사이클에다 루트 씌워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왜냐면 이거 사실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적분 다 적분한 다음에 값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려야겠지만 제가 적분해주는 순간 여러분들 교재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평균값은 2개 사이클이 원래 있었는데 두 개가 원래 있었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 했으니까 평균값 내버리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반에서 사이클 2개가 있는 이렇게 만들어지다 파이분의 2가 되더라. 그리고 평균값은 그렇게 되고 실효값은 실질적으로 효력 있는 값인데 평균값보다 약간 크더라. 그래서 루트 2분의 1의 VM 또는 IM으로 해서 우리가 평균을 내더라. 이거 계산해보니까 0.707이 나온다라는 거 정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국가고 시험장에 가서 문제풀이 하는데 풀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파형률과 파고율이에요. 파형이 완만하다라는 얘기고 파고는 파형이 이렇게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고 파형률은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완만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식화 시켜주려고 만든 건데 자 파고부터 할게요. 파고율은 최대값으로 뭐를 나눠? 실효값으로 나눈 값이다. 최대값은 당연히 2m이라는 게 나오고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의
EM이었잖아요. EM 없어져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 루트 2가 나오니까 루트 2는 1.414가 되더라. 그리고 형률은 파형이 완만하다겠죠. 완만한 파형은 실제로 효력 있는 값을 실효 값을 뭘로? 평균 값으로 나눈 값이다. 실효값은 아까 루트 2분의 1의 EM이었어요. 평균 값은 두 개 파형을 실제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8분의 2, EM이었죠. 요거 없애주고 이렇게 곱해주니까 2 루트 2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몇 나와? 1.12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 값은 좀 기억하라고 했는데 얘하고 한국말만 생각했을 때 파고 하니까 1.414 높은 애 얘기하면 되고요. 파형 완만하니까 1.11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기 쉽게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을 써라라는 거고 아까 위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위상이란 얘기는 내가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서 출발할 때가 있어요. 아까 왜 우리도 그림을 그렸을 때 N극과 S극이 있었고 여기 N극과 S극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부채를 하나 놓고 회전을 시켜버리니까 이 상태에서 출발은 어디 0도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못 나오게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0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지만 이호 극성 N극과 S극에서 봤을 때는 이미 90도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미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힌 게 아니죠. 열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90도 앞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놈은 앞에서 출발하고 그다음 앞진짜 출발해가지고 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A를 기준으로 놨을 때 사이클이 3개가 있는데 앞에서 출발하는 애는 얘는 진상이 되겠죠. 얘는 뒤에서 출발하는 지상이 되더라. 이 관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상 앞에서 출발하는 애는 진상, 뒤에서 서진 애는 지상으로 표현한다. 그거를 가지고 플러스 세타와 마이너스 세타로 갖다 표현할 수 있겠죠. 먼저 출발하는 애는 플러스 세타로 놓으면 되고, 늦게 출발하는 애는 마이너스 세타로 놓으면 돼요. 그럼 이런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벡터도 그릴 때 벡터량과 스칼라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값, 시간, 온도, 이런 애 크기만 갖고 있는 값을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하고, 벡터는 뭐와 크기와 방향이 가진 값.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교류는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크기도 있고요. 그리고 방향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런 식으로 방향도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벡터도를 그려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벡터도라는 거는 벡터를 이용해서 전압이나 전류를 크기나 위상 그러면 이렇게 딱 놨을 때 얘를 기준으로 놓는 거예요. 기준으로 놓고 이쪽으로 가면은 진상, 이쪽으로는 지상.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놨을 때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전압이 여기 50V라고 해서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그리고 전류는 30A라고 우리가 여기다가 딱 잠시만요.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빠른 거예요? 전압이 위에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전압이 전류보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각도만큼 진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이만큼 빠르구나.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이번에는 누구를? 전류를 기준으로 놔볼게요. 전류가 전압보다 몇 도? 이 각도만큼, 세타각만큼 지상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벡터도를 가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당연히 제가 이번 시간에 뭐 해주겠지만 이렇게 세타각, 이 세타각만큼 앞에서 출발에는 이쪽에다 그리고 뒤에서 출발에는 이쪽에다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아까 다 해줬으니까 넘어가고 복습은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시력값이 50V고 30A이며 위상이 3분의 파이만큼 앞선 전압, 이만큼 앞선 전압이 있겠죠. 그리고 4분의 3만큼 뒤처진 전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타각만큼 세타각을 우리는 뭐 30도, 45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코드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만 쉬었다 또 할게요.